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있을 때 문법을 좀 하고요. 알겠죠? 왜? 기운이 있을 때 문법을 좀 하고요. 그리고 기운이 있을 때 독서를 해야 되나? 오늘 과학 해야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과학지문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 문법을 좀 할 건데요. 앞에 표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생님 원래 교재를 살라고 하다가 문법을 얘들아 경인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할 것 같은데 고척은 또 1학기 때 안 하니까 교재 사기보다 그냥 조금 중요한 부분들 몇 개만 뽑아서 방학에 할게요. 앞에 단어론이라고 써 있어요 얘들아. 단어론. 우리가 1학년 교육과정 안에는 단어론이 안 들어가 있거든. 안 들어가 있는데 2학년 교과서에는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 단어론을 좀 배워볼게요. 단어론. 첫 페이지를 펴봅니다. 자, 첫 페이지를 펴면 1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태소와 단어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요 단어는, 요 페이지는 뭐 배우는 거냐면 형태소의 개념하고 단어의 개념을 배우는 건데 요거를 우선 너네가 기억하고 있어야 뒤에 단어의 형성을 잘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경희는 이제 다음 주에 방학하더라. 그치? 화요일인가 경희는 그때 하고 고척은 1월 9일인가 뭐 그때 하더만 얘네는 계약을 중간에 하고 니네는 안 하고 그냥 쭉 학년이 끝나던데?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요즘에 너네 홈페이지를 제가 약간 스토킹 하듯이 맨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너네 이제 교육 그게 끝나더라고. 1월 9일인가 7일인가 뭐 그때 끝나요. 그때 그거 해. 방학식. 그때 방학식 하고 나면 이제 땡이야. 그리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거고 고척은 2학년 올라갈 때 미리 반배정 안 알려주더라고요. 안 알려주고 등교하는 날 3월 2일이냐? 등교하는 날 앞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뭐 그런 공지가 그 전 직전에 나오거나 그래요. 그래서 같은 반 누군지 모릅니다. 경희는 2월에 첫 주에 가더라고요. 2월 첫 주에 가고 그때 종업식 하고 그때 졸업식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희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학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일주일, 길면 열흘, 뭐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다잡아봐.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해도 나중에 열심히 안 하게 되긴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게 약간 무용한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 필요 없는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것조차 안 하면 얘들아, 그것조차 안 하면 더 열심히 안 하게 된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해야 해, 사람은. 그래서 좀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잘 잡아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과거에 대한 나의 성찰도 좀 필요하고요. 성찰을 하면 무조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죠? 여러분, 제가 다 알지만 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반성하고 나면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의 방법이 또 생겨요. 알겠지? 그래서 좀 그런 기간을 요즘에 좀 해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분위기가 막 좀 이렇게 헐레헐레 하고 이러니까 막 시간 가면 1월 달이 또 금방 훅 지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잘 마음가짐을 잡고 공부로 좀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도록 하세요. 자, 우선 30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 그냥 책 복사한 거고요. 30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형태소와 단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개념을 1학년 때 조금 배운 학교들도 있어요. 특히 고척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아마 내신에도 나오지 않았었나? 형태소 관련해서? 그래서 일부 배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1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2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이라 우리는 그냥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한번 나가보도록 합니다. 원래 요거 말고 얘들아, 요게 제일 시작이 되는 개념은 뭐냐면 이거야. 1학년 때 이건 배웠어. 의문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하거든. 의문이 우리 정의가 뭐였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누구의 최소 단위? 그렇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 그럼 얘들아, 얘는 무슨 단위이기 때문에?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의미랑은 관련 있다 없다? 없다. 의미랑은 관련 없다. 그래서 얘는 의미는 없는 말이다. 의미와는 관련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은 주로 누구와 누구를 의문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를 의문이라고 했었어? 자음하고 모음. 맞지? 자음하고 모음을 의문이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음운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 얘가 뭐야? 그럼 기역하고 아가 합쳐지면 뭐가 돼? 가라는 글자가 되지. 니은하고 우가 합쳐지면 뭐가 돼? 누라는 글자가 되지. 그래서 하나의 글자가 완성돼요. 하나의 글자를 국어 개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절이라고 부릅니다. 음절의 정의는 뭐냐면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누구요? 소리, 마디를 음운이라고 해요. 그럼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거 너네 몇 글자 소리 낼 수 있어? 한 번에? 한 글자.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아? 글자 하나하나랑 똑같은 게 음절이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도 얘는 무슨 단위이기 때문에 소리 단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없는 애라고요. 얘 또한 뭐가 없어요? 의미는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무엇의 단위였냐면 얘들아 의미 없는 소리 단위였어요. 소리 단위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슨 단위로 바뀐다고요? 의미가 존재하는 애들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무슨 단위가 된다? 의미 단위가 됩니다. 의미 단위의 시작이 우리 오늘 배우게 되는 뭐라고? 오늘 배우게 되는 뭐라고? 형태소와 단어라고요. 그럼 형태소도 당연히 뭐 알고 있어야 돼? 정의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적용이 되는 거니까 정의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 형태소는 무엇을 갖는? 그렇지. 의미를 갖는 무슨 단위? 우리말의 최소 단위. 그래서 여기부터가 의미 단위로 바뀌는 거지. 의미가 있는 최소 단위를 뭐라고 부른다? 형태소라고 부른다. 단. 여기서 주의할 건 이 의미라는 말이었지. 요 의미가 말이야 얘들아. 너네가 알고 있는 나무, 책상, 벽, 시계, 형광등, 카메라와 같이 혼자 있어도 실질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실질적 의미라고 부릅니다. 뭔지 알겠지? 그치? 바닥, 실질적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화면, 실질적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요. 이런 것도 물론 뭐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만 이거 말고 무슨 역할을 하는 애들? 문법적 역할을 하는 애들도 정의로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 사과이다. 사과가. 사과를. 사과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누구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말이야? 그렇지. 사과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애지. 그러면 얘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형태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뭐가 붙었어요? 이다, 가, 를, 에 얘네가 붙었어요. 그런데 얘네는 얘들아 실질적 의미는 없지만 사과라는 말 뒤에 붙어서 얘네들이 같은 의미로 사용돼 아니 같은 역할을 해 아니면 다 다른 역할을 해? 문장 안에서. 사과이다라는 말하고 사과가라는 말이고 사과를이라는 말과 사과애라는 말이 다 한꺼번에 같은 의미로 사용돼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해. 다른 역할 하잖아. 그럼 다른 역할 한다는 건 이다, 가, 를, 애는 각각의 뭐가 있다는 얘기야. 역할이나 특정 의미가 있다는 뜻이지. 왜냐면 얘네가 붙었을 때 다른 의미로 사용되니까 얘네들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얘는 니네가 말했듯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고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거고 얘네는 무슨 역할만 하는 거야. 문법적 역할만 하는 거라고. 이래도 형태소라고 부르고 이래도 형태소라고 부르는 거야. 기본적으로 형태소가 뭔지는 이해가 갔어? 그럼 우리 책 한번 가보자. 30페이지 가보자. 두 번째 형태소를 우리는 먼저 하는 거야. 형태소는 뭐라고?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의미를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이때 의미라는 건 동그라미 실질도 들어가지만 그 밑에 동그라미 문법도 들어간다. 문법적 역할도 들어간다. 그래서 혜원아 형태소의 종류가 몇 가지 있었어? 4가지. 그렇지. 기준은 몇 가지가 있었어? 그렇지. 2가지가 있었어요. 기준 1이 있었고 기준 2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실질성의 유무에 따라서. 두 번째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실질성의 유무라는 건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 이거군요. 맞습니다.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 무슨 형태소라고 말하겠어? 당연히. 그렇지. 실질 형태소라고 말하겠지. 실질적 의미가 없는 건 무슨 형태소라고 말하겠어? 형식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무슨 형태소라고 말하겠어? 형식 형태소라고 말할 거예요. 두 번째, 자립성. 혼자 써도 의미 아니야. 혼자 쓰면 역할이 없냐? 이거에 따라서야. 혼자 써서 의미가 있는 애는 무슨 형태소? 자립할 수 있는 애니까 무슨 형태소? 자립 형태소. 혼자 못 쓰면 어디에 붙어야 되니까 어디에 붙는 애 두 글자로 뭐라 해?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의존 형태소. 요렇게 부르겠지. 괜찮아? 단. 얘들아, 선생님이 의존 형태소 했으면 이 밑에 뭐 쓸 것 같아? 의존 형태소 하면 이 밑에 뭐 쓸 것 같아? 의존이 들어가는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잖아. 아, 1학년 때 이것 때문에 너네 슬펐잖아. 띄어쓰기 때문에. 그렇지. 비교. 헷갈리면 안 돼. 물론 뒤에 가면 우리 책에 뭐 나올 거냐면 뒤에 품사 나올 거예요. 몇 페이지냐면 37쪽이거든. 37쪽에서 품사 갈 때 다시 한번 하기는 할 건데 얘들아. 이거랑 이거랑은 무슨 말? 다른 말이었지. 맞아? 이때 여기도 의존이 있고 여기도 의존이었지만 형태소 앞에 붙은 의존하고요. 명사 앞에 붙은 의존은 의미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었어요. 다른 말이었어요. 어떻게 다른 말이라고? 어떻게 다른 말이라고? 얘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앞에 걸 기준으로 니네가 생각해봐. 의존 형태소라는 말은 얘는 뭐가 없어서, 자립성이 없어서 뭐 할 수 없는 애, 혼자 쓸 수 없는 애. 이게 의존 형태소잖아. 근데 이 의존과 이 의존의 의미가 같으면 이 의존 명사는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야? 혼자 쓸 수 없다는 거지. 근데 너네 질문. 1학년 때 우리 띄어쓰기 할 때 배웠지만 얘들아, 명사는 무조건 뭐예요? 명사는, 네, 명사는 무조건 뭐로 취급한다고? 아이고, 단어지. 맞아? 단어는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독립해서 쓸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단어예요. 따라서 얘는 무조건 뭐가 있습니다? 혼자 쓸 수 있는 애여야 돼요. 그러니까 의존명사 띄어쓰기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였잖아. 맞아? 그러면 선생님, 얘는 왜 앞에 의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때 의존이라는 말은 혼자 못 쓴다는 말이 아니고 짝꿍으로 항상 누가 와야 된다는 의미였어? 짝꿍으로 항상 누가 와야 된다? 그렇지. 꾸며주는 말이 와야 된다. 결론, 얘는 꾸며주는 말. 수식어. 당연히 명사니까 이때 꾸며주는 말 뭐라고 말해야 돼? 관형어라고 말해야 되거든. 아직 몰라도 괜찮아. 다 같이 할 거야. 얘가 있어야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얘는 독립성과는 관련 있다 없다? 없다야. 독립성과는 관련 없다야. 알겠지? 그러면 니네가 형태소를 봤을 때 어떤 그 문장을 봤을 때 걔를 형태소로 구분해야 되잖아, 얘들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때 기준이 되는 걸 선생님이 잡아줬었지. 잘 들어. 모든 단어는 뭐가 돼요? 형태소가 됩니다. 그중에 4개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4개가 뭐냐? 혜원아, 4개 뭐였지? 어간, 어미, 접사, 조사. 4개만 기억하면 돼. 그 4개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가면 됩니다. 우선 써볼게요.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외워야 돼, 이건. 요건 암기야. 요건 암기. 의존 형태소에는 뭐가 있다고?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이렇게 4개가 있다. 자, 그러면 4개의 개념을 아는지 한번 물어볼게. 어간은 뭐였지? 이렇게 하자. 어간은 뭐였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어디에서? 용언에서. 뭐 할 때? 활용할 때. 뭐 하지 않는 애? 그렇지. 그럼 질문. 용언은 뭐가 용언인데? 동사랑 형용사. 맞아요.
동사랑 형용사. 동사는 뭐 나타내는 말? 움직임. 움직임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동사라고. 맞아요? 얘들아, 나 며칠 전에 TV를 우연히 봤는데 선생님 TV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보는 게 없어. 왜냐면 이게 TV 보는 시간이 막 다른데 내가 뭔가 TV를 보려고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TV를 트는 일이 별로 없어. 근데 너네도 그렇지 않니? 본방사수 있어요? 본방사수 TV에? 아, 너무 옛날 말이야, 본방사수. 요즘 그런 말 안 써? 본방사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나도 요즘엔 TV를 자꾸 그렇게 보게 돼서 우연히 가다가 보거나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CF에 광고에 무슨 광고가 있어. 그게 무슨 광고인지 지금 생각도 안 나네. 무슨 약간 여자들이 막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거기 그 멘트에 카피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의 아름다움은 들어봐. 형용사가 아니라 진짜 카피야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 많겠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나왔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은서야 뭐라고? 나의 아름다움은 뭐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라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지. 맞아요? 이게 어떤 카페에 있더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우와 이러면서 그 광고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광고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너네 그 사람 알아? 유튜브 하는 할머니 중에 혹시 또 모르지. 나랑 또 보는 유튜버가 또 결이 다르지? 밀라 논나라는 할머니가 있어. 아, 지금은 안 하시나? 선생님 옛날에 본 사람이라. 이 할머니가 나오는 광고였어. 근데 이 할머니가 왜 이름이 밀라논나냐면 밀라노에서 온 할머니라는 말이래. 근데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로 디자인 유학을 간 1번 할머니래. 여자분인데 이탈리아로 이탈리아 뭐더라 무슨 그런 예술 학교 있을 거 아니니 거기로 유학을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너는 혹시 돌체앤가바나라는 브랜드 알아? 그런 거 몰라? 그 사람이 돌체라는 사람이랑 가바너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만든 브랜드인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는 거야, 이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명품들이 있지, 얘들아. 엄마들이 좋아하는 명품들. 이 명품들을 대부분 이 할머니가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팔기 시작했어. 그래서 되게 유명한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나오는 광고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와, 내가 이러면서 쳐다봤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아름다움은 아름답다라는 말에서 온 거지. 아름답다는 동사야, 형용사야? 형용사야. 왜요? 그 사람의 모양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맞아? 근데 나의 아름다움은 움직이는 거야. 바뀌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이런 카피를 쓴 거지. 그럼 똑같은 결이야. 질문. 이 말이 있고 이 말이 있다고 했잖아.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라 했지.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라니까? 너네 둘 다 뭐라고 생각해? 형용사라고 생각하잖아. 맞지? 근데 얘들아, 선생님은 늙어 보이니까 늙다 형용사, 너네는 젊으니까 동사, 형용사 이거잖아. 아니에요. 둘 중에 누구는 형용사일까요? 둘 중에 누구는 하나만 형용사야, 하나는 동사고. 둘 중에 누구는 형용사일까? 얘가 형용사지. 왜요? 얘는 움직여요. 바뀌어요. 잘 생각해. 너네가 10년이 지났어. 10년 말고 한 30년 지났다고 하자. 30년 지났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지났어요. 바뀌었죠? 변했어요. 그래서 너네는 뭐예요? 늙었죠. 맞니? 그럼 너네의 외모에 늙다라는 말은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늙어요.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예요. 젊다는 지금의 상태지. 내일 되면 너네 오늘보다 젊어지니? 아니지. 그러니까 젊다는 지금의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형용사예요. 맞아? 이런 동사나 형용사들 중에서 얘네들을 뭐 할 때? 활용할 때. 활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늙다가 늙다로만 쓰이지 않아. 어떻게 써요? 늙다, 늙고, 늙으니, 늙어서 이렇게 어미들을 바꾸는 걸 우리가 활용이라 그래. 활용할 때 뭐 하지 않는 부분?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어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어미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미자 무슨 미자? 너네 아는 미자 하나밖에 없는데. 구미호 할 때 미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지. 꼬리라는 말이에요. 꼬리. 누구의 꼬리? 말의 꼬리. 단어의 꼬리라는 뜻이거든. 누구 뒤에서? 어간 뒤에 붙어서. 어간 뒤에 붙어서 무슨 역할을 하는 애? 아이고. 어간 뒤에 붙어서 활용할 때 변화하는 애. 그래서 문법적 역할을 하는 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어미라고 부릅니다. 우리 동사나 형용사 아무거나 하나 말해볼까? 동사나 형용사 중에 뭐 할까? 그럼 너네 젊은 상태니까 아직은 젊다 해봅시다. 젊다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젊다, 젊고, 젊은이, 젊어서 이렇게 되겠지. 바뀌지 않는 부분 누구요? 얘요. 얘가 뭐가 돼요? 어간. 바뀌는 부분이요. 얘가 뭐가 돼요? 어간 뒤에 붙는 애니까 어미요. 생각해 보세요. 어간 혼자 쓸 수 있나요? 점 혼자 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형태소? 의존 형태소. 어간 뒤에 붙는 어미 생각해 봅니다. 다, 고, 은이, 어서 혼자 쓸 수 있나요? 없으니까 뭐가 됩니다?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접사가 있는데 접사는 조금 있다가 단어의 형성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할 거고요. 접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누구 뒤에 붙어서, 이거 잘 말해야 돼. 누구 뒤에 붙어서 혹은 누구 앞에 붙어서 누구라고 민경아? 어근. 그렇지. 어근의 앞뒤에 붙어서 뭐 하거나 의미를 한정하거나 혹은 뭐 해주는 애? 그렇지. 품사 전환해주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접사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 쓰고 나면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 좀 궁금한데? 하는 게 있어. 혹시 있니, 얘들아? 혹시 이 중에 궁금한 거 있어요? 저거 이상한데? 하는 거 없어요? 오탄가? 이런 거 없어요? 있는데. 누구? 얘요. 그 다음 누구요? 얘요. 여기는 선생님이 뭐라고 떴어? 어간이라고 떴잖아. 여기는 뭐라고 썼어? 어근이라고 썼잖아. 이거 두 개 뭐지?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다 알아서 지금 궁금하지 않구나? 그지? 오, 대박. 그러면 여기다가 어근 뜰게. 어근 불러주세요. 시작. 얼른 불러줘. 어근. 안 궁금하다며. 빨리 불러줘. 어근. 시작. 요이 땅. 빨리 불러줘. 기범준. 머리 잘랐어? 어이야. 범준아 어근 불러줘. 어근 뭐야? 째려보지 말고 이 새끼야. 이 새끼 맨날 째려봐 그냥. 선생님 뭐만 물어보면 그냥. 그냥. 동재. 동재가 예비고일에도 동재가 있다? 예비고일에도 동재라는 친구가 있다고. 너 동양지제라는 뜻이야? 내가 너한테 물어보지 않았냐? 동양지제라는 뜻이냐고? 안 물어봤어? 동양지제라는 뜻이야? 어떤 세상의 어떤 인재 이런 뜻이야? 무슨 동자야 무슨 제자야? 무슨 제? 그거 아닌가 보다. 미안해 아는 척해서. 어근 불러주세요. 응? 이것들이 또 눈은 마주치네. 눈은 깔진 않네. 야 많이 컸다. 눈은 안 까네. 우리 민경이 약간 이게 눈을 보기는 그렇고 깔기는 싫고 약간 45도로 이렇게. 응? 나연이 어근. 우리 나연이 멍 때리고 있어. 내가 물어봤어. 자 봐봐.
얘랑 용어가 다르니까 얘들아. 그럼 얘랑 뭐가 다른겨? 의미가 다른겨. 맞아? 생각해봐. 요거 어근 선생님 나중에 언제 너네한테 물어볼 거라고? 단어에 형성할 때 너네한테 다시 물어볼 거야. 알겠지? 그때 너네가 대답 못하면 내가 불같이 화낼 거야. 뭐 그게 무섭진 않겠지만 익히 아다시피 무섭진 않겠지만 불같이 화낼 테니까 잘 기억해야 돼. 어근할 때 근자는 뭐라 그랬어? 근본, 뿌리라 그랬지, 뿌리. 근본, 뿌리라 그랬지. 왜? 나무가 뿌리라는 근본이 있어야 물이 올라가고 양분을 만들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근이라는 건 뿌리 혹은 근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단어가, 의미를 갖는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의 어떤 부분? 근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 근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어근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자 봐봐. 어간은 어디에만 있어요? 맞아. 동사 형용사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 의미 담당 부분이니까요. 모든 단어에는 뭐가 있어요? 어근은 있어요. 어근은 모든 단어에 있습니다. 어간은 어디에만 있어요? 동사 형용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라는 말에 가는 어디예요? 가죠. 가다, 가고, 가니, 세빈아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가의 가는 어디냐면 가예요. 그럼 가다의 그는 어디예요? 가다 전체일까요? 아니요. 가다에서 얘들아 다부분은 어미잖아. 어미는 바뀌어 안 바뀌어? 가다, 가고, 가니, 가서 이런 식으로 다는 바뀌어 안 바뀌어 어미는 바뀌지. 그럼 바뀌는 부분에 근본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따라서 얘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어근이 있는 거죠. 그럼 너네가 이걸 가지면 오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 아, 선생님, 그럼 누구랑 누구는 같은 거네요. 어간하고 어근은 같은 거네요. 아니요. 우연히 얘는 같아졌지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간은 어디에 있는 거고 동사형용사에 있는 거고 어근은 전체에 있다니까? 전체에 있다니까? 그러면 얘는 어때요? 치솟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자 우선 얘가 뭐니까? 치솟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아니에요. 치솟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아니다. 미안.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자 그러면 얘 활용하면 되지. 활용해 볼까요? 어떻게 돼요? 치솟다, 치솟고, 치솟으니, 치솟아서 이렇게 되죠. 그럼 어디까지가 어간이에요? 그렇죠. 여기 두 개 전체가 뭐가 됩니까? 어간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질문이요. 치솟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솟아오르는 걸 말하는 거지. 그중에 앞에 뭐가 붙어서? 치라는 말이 붙어서 솟아오르긴 솟아오르는데 매우 많이 빵 하고 솟아오르는 게 치솟다라는 말이지. 그럼 가장 근본, 뿌리로 가면 치는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되는 것 같지 않아? 맞지? 왜냐면 치솟다의 근본 의미, 나머지 다 빼고 가장 근본 뿌리에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니까? 솟아오르는 걸 말하는 거니까 얘의 어간은 치솟이지만 어근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얘가 어근이 되는 거죠. 맞아요? 같은 의미로 얘들아 얘는 어때요? 얘 어때요? 얘의 어간은 어디까지일까요? 휘졌다, 휘졌고, 휘저으니, 휘저어서. 맞아요? 어디까지가 어간일까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어간이겠죠. 근데 얘의 근본 뿌리로 찾아가 보자.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어디가 뿌리겠어? 젓는 게, 그지? 젓다가 뿌리겠지. 거기에 휘젓는 건 매우 젓는 걸 말하는 거잖아. 따라서 얘의 어근은 어디가 된다고요? 젖이 된다고요.
맞아? 오가다 생각해 볼까? 오가다 어간 어디예요? 오가다, 오가고, 오가니, 오가서. 맞아? 그럼 어간은 어디야? 그렇지. 여기가 어간이지. 맞아? 그럼 오가다의 근본 의미, 뿌리로 들어가 보자. 오가다는 무슨 뜻이야? 오가다는 무슨 뜻이야? 응, 오가다 무슨 뜻이야? 선생님이 회원이네 집에 가기만 하면 오가다라고 해, 안 해? 내가 가기도 하고, 제가 우리 집에 오기도 해야 서로 뭐 하는 거야? 오가는 거지. 맞아요? 그럼 오가다는 얘들아, 어떤 단어와? 오다라는 단어와 어떤 단어? 가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오가다인 합성어가 된 거거든. 따라서 이 단어의 근본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오와 가에 있죠. 맞아요? 따라서 어근은 뭐가 됩니까? 오, 가, 각각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선생님. 선생님의 어간은 어디예요? 선생님의 어간은 어디예요? 아닌가? 할 게 아닌가? 선생님은 어간이 있어 없어? 없지. 왜 없어? 쟤는 뭐가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는 없어요? 어간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얘들아 나머지 다 빼고 수식 다 빼고 기본적인 근본 의미로만 내려가면 얘는 어디에 어근이 있을까? 선생. 님은 무슨 말이야? 선생을 뭐 하기 위한 말? 높여주기 위한 말인 거잖아. 따라서 어디에 근본이 있다? 선생의 근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어근하고 어간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어근 앞뒤에 붙어서 어간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뭐 하거나 의미를 한정하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질문. 얘는 정체가 뭘까요? 얘는 정체가 뭘까? 얘는 원래 무슨 말이야? 솟다라는 말이지.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서? 치라는 말이 붙어서 치솟다가 되면 어떤 의미가 추가돼? 확 올라오는 거. 맞아? 젖다라는 말이 있는데 젖다 앞에 뭐가 추가돼서? 휘라는 말이 추가돼서 젖긴 젖는데 어떻게 젖는 거? 막 젖는 거. 맞아? 그러면 치나 휘는 솟다와 젖다 앞에 붙어서 의미를 뭐 해줬어? 추가해줬지. 그럼 얘네들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부르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거 우리 마지막 시험에서 이거 단원, 마지막 시험이란다.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이거 있었지? 지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우다는 품사가 뭘까요? 동사죠. 맞아요? 움직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뒤에 뭐가 붙을까요? 개를 붙일게요. 그럼 뭐가 돼요? 그렇죠. 얘 정체 뭘까요? 그렇죠. 왜 접사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뭐를 바꿔줬어요? 그렇죠. 얘는 원래 뭐였는데 뭐가 됐어? 그래서 걔의 정체는 뭐야? 맞아? 아니. 그럼 이거 우리 2학기 때 중간고사 때 그 시험 봤던 내용 한번 생각해봐. 뭐라 그래? 많다는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 그지? 많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형용사. 여기 뭐가 붙었어? 이가 붙었어. 그래서 뭐가 돼? 많이. 그럼 너네가 아까 이거 뭐라고 말했냐면 형용사라고 말했거든? 이 뒤에 뭐가 붙어서? 이가 붙어서. 헉? 이거 뭐 됐어? 그렇지. 부사가 됐어. 맞아? 그럼 이때 이의 정체는 뭐야? 그렇지. 접사. 부파접. 부파접. 부사파생 접사. 접사가 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접사라고 부른다. 접사의 종류는요, 뒤에 단어의 형성할 때 쭉 많이 드릴 거예요. 알겠지? 요런 애들을 우리가 접사라고 하는데 요거 뭐라고? 의존 형태소. 왜? 혼자는 안 쓰니까. 그치? 혼자는 안 쓰니까 의존 형태소. 마지막 조사는 알고 계시죠? 우리 이번에 띄어쓰기 하면서 얘들아 중간고사 때 띄어쓰기 하면서 조사 많이 봤잖아. 뭐 뒤에 붙어서? 체언 뒤에 붙어서 명사 대명사 뒤에 붙어서 문장 구성하는 애들을 조사라고 부르는데 조사 혼자 못 쓰잖아. 그러니까 얘 뭐가 돼? 의존 형태소 되는 거지. 따라서 의존 형태소는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남기. 누구?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얘네 나오면 얘네들 보고 형태소인데 혼자 못 쓰는 무슨 형태소? 의존 형태소가 된다. 그럼 나머지 단어들은 전부 다 무슨 형태소야? 나머지 단어들은 전부 다 자립 형태소야, 얘들아. 너네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사과가 참 맛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참이라는 말이 있어. 참 맛있어 할 때 참이라는 말이 있어. 얘들아, 이 참이라는 말 자립 형태소야, 의존 형태소야? 아니야,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왜요?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네요. 아니, 이거를 생각하면 자꾸 헷갈린다니까. 이상하다. 참은 혼자 쓰면 의미가 안 통할 것 같은데. 뒤에 무슨 말이 와서 꾸며줘야 의미가 통할 것 같은데. 그럼 얘 혼자 못 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자, 생각해봐. 참이라는 말은 얘들아, 전체 문장의 무슨 역할? 맛있어를 꾸며주니까 뭐예요? 부사죠. 맞아요? 부사죠. 그럼 생각해봐요. 어간입니까? 아니요. 엄입니까? 아니요. 접사입니까? 아니요. 조사입니까? 아니요. 그럼 무조건 무지성으로 얘는 뭐라고요? 자립이라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립이라고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올라가 봐요. 그럼 얘들아, 자립 형태소는 당연히 다 무슨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가 되지 않을까? 당연하지. 그러면 의존 형태소는 전부 다 형식 형태소가 될까? 아니지. 왜 아니야? 왜 의존 형태소는 전부 다 자립 형태소 가지 않아? 그 중에 누가 빠져? 한 개 빠져. 한 개. 한 개 누구 빠지게? 그렇지. 왜? 생각해봐. 어간은 얘야. 그치? 얘야. 얘고 얘야. 실질적 의미 있어 없어? 독립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있는 애지. 그러니까 어간, 어미, 접사 중에 조사 중에 누구까지? 어간까지 여기. 어간까지 여기. 그럼 나머지 누구야? 어미, 접사, 조사. 얘네가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 형식 형태소로 들어가면 된다. 따라서 니네 암기 포인트는 뭐냐면 얘 먼저 암기. 의존 4개 암기.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조사. 4개 암기. 여기서 누구 빼고? 어간은 어디로 가고? 실질로 가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면? 형식으로 가면 된다. 안 어려워 이제. 그지? 안 어려워. 됐어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단어 가봅니다. 위에 올라가서 단어 가봅니다. 자, 단어는 형태소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야, 얘들아. 단어는 형태소보다 좀 더 넓은 범위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의미가 있고, 뭐 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으면, 자립할 수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단어라고 부른다.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자립 형태소는 단어 될까요? 안 될까요? 자립 형태소는 단어 되죠. 맞아요? 그래서 형태소와 단어는 완전히 이렇게 싹 나눠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걸쳐 있어. 걸쳐 있어. 자, 왜 그러냐면 사과 한번 생각해 볼래? 사과. 사과는 무슨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지. 근데 사과는 뭐가 되기도 해요? 단어가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형태소와 단어는 약간 이렇게 겹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요거 지우고 문장을 하나 쓸 거예요.
문장을 쓰면 얘를 단어 수준으로 한번 나눠보시고 선생님 뭐 하나 설명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했거든. 지난 시험 범위 안에 있었어서. 그리고 형태소 수준으로 한번 나눠봅니다. 영수가 먹은 딸기가 매우 맛있다. 매우 달았다. 자, 얘를 단어 수준으로 우선 나눠보시고요. 단어 수준. 두 번째, 단어 수준으로 나눠보시고, 두 번째, 형태소 수준으로 나눠주시고, 형태소 수준으로 나누고 나면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실질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이면 자, 의존이면 의, 실질이면 실, 형식이면 형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칸을 그으면 되겠지? 자기가 해봐야 돼. 자기가 해봐야 자기가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를 알게 돼. 됐쇼? 자, 단어 수준으로 나누면 우선 기준은 뭐가 되냐면 띄어쓰기가 기준이에요. 알겠지? 단어 수준으로 나누는 건 띄어쓰기가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우선 띄어쓰기로 나눠주는 거야. 어떻게? 영수 먹은 딸기가 매우 달았다. 우선 이렇게 나눠요. 두 번째. 여기에서 누구를 고려해 줘야 되냐면 이거예요. 품사 중에 누구요? 품사 중에 누구요? 조사요. 그렇지. 얘들아, 조사는 혼자 못 쓰지만 단어야, 아니야? 에이, 우리 이거 중간고사 때 했었잖아, 얘들아. 띄어쓰기는 뭐가 기준이에요? 단어가 기준이죠. 단어는 무조건 띄어씁니다. 근데 누구는, 조사는 단어이지만 앞말에 뭐 한다? 붙여 쓴다. 맞아요? 그러면 조사도 뭐에 해당한다고? 단어에 해당한다고. 그럼 여기 이렇게 나누고 나서 이 중에 누구만 나누면 돼? 그렇지. 조사만 한 번 더 나누면 돼. 그럼 조사 한번 나눠볼까요? 어디 조사예요? 여기요. 먹은엔 조사 없죠? 왜냐면 이건 뭐니까? 먹다라는 동사의 변형이니까. 맞아? 여기 조사 있죠? 나머지 조사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단어 수준으로 나누게 되면 영수, 가, 먹은, 딸기
가, 매우, 달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누면 7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7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고 나서 이제 여기서 무슨 수준으로 다시 더 나눠보자. 형태소 수준으로 다시 더 나눠보자. 그러면 영수는 나눌 수가 없지. 가도 나눌 수가 없지. 그럼 두 번째 이거요. 먹은이요, 먹은. 얘 기본형 어디서 온 말일까? 동재야! 어디서 온 말일까? 먹다에서 온 말이지. 먹다의 먹은 어간. 은은 어미. 그럼 어간하고 어미는 나눠야 돼, 붙여야 돼? 형태소 분석할 때. 어간하고 어미는 나눠야 돼, 붙여야 돼? 나눠야 되지.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까 외우라고 했던 거 4개 있어서 짝꿍. 다시 말해봐. 누구?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얘네 4개가 뭐라 그랬지? 그렇지. 의존, 형태소. 어간, 어미, 접사, 조사가 각각 형태소라는 뜻이지. 그럼 나눠줘야 되지. 그래서 뭐가 돼? 먹은. 딸기와 간은 나눌 거 없고요. 매우도 나눌 거 없죠. 얘는요. 기본형 어디서 온 말일까요? 달다에서 왔죠. 달다에서 왔죠. 그럼 기본적으로 달 나눠야겠죠. 앗은요. 우리 이거 1학년 때 배웠어요. 뭐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럼 앗도 뭐란 얘기야? 어미라는 말이지.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얘네는 나누라 그랬지. 그러니까 누구 해야 돼? 나눠야 돼. 다는 종결어미 나눠야 돼. 그래서 형태소로 분류하면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형태소로 분석하면 10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우선 구분해 볼게, 얘들아. 밑에다 쓰기 불편하니까 위에다 쓸게요. 자,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성이 있으면 자라고 쓰고요. 아니면 의라고 써볼게요. 영수, 자, 가는 의, 먹은 의, 어간이니까. 은은 의, 딸기, 자, 가는 의, 매우는 자립이지. 달은 의, 앗은 의, 다는 의. 이렇게 되겠지. 맞냐? 자, 실질성의 유무에 따라서 실형으로 나눠봅시다. 실질성 유무에 따라서 얘는 실이지, 얘는 형이지, 얘는 뭐가 될까? 먹은 뭐가 될까? 실과 형 중에. 그렇지. 얘는 용언해 보니까 어간이니까. 맞아요? 실, 은은 형, 딸기는 실, 가는 형, 매우는 실, 달은 달다의 용언의 어간이니까 실. 앗은 형, 다는 형.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자, 요게 지금은 뭐 같냐면 오, 알아요.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막상 또 해보면 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어디까지 나올 거냐면 32페이지까지 나옵니다. 32페이지까지 나옵니다. 32페이지까지 뭐라고요? 숙제. 32페이지까지 숙제. 얘들아 있잖아. 이거는 사실 2학년 시험에 안 나와. 2학년의 단어의 형성을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되는 공부인 거야. 아직 안 갔어. 알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단어의 형성 파트부터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야. 알겠지? 여기 32페이지까지 귀찮지만 써보세요. 자꾸 써보면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32페이지까지 숙제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자, 오늘 한 것 중에 선생님 저 이거 잘 이해 안 갔어요. 질문. 질문. 없어? 괜찮아? 괜찮아요? 어이? 자, 그러면 문법은 얘들아 이제 많이 안 할 거야. 조금씩 꼭 필요한 것만 할 거라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복습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리고요. 중요한 게 얘들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1학년 때 잘했던 사람들이 2, 3학년 때도 되게 잘하지. 뭐 어법이나 이런 게 중학교 때랑 크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 문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나중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일이 별로 안 생겨요. 왜냐면 니네는 무슨 시대니까, 무슨 학년이니까. 문법이 필수 학년이니까. 그치? 우리 지금 고3 있잖아. 우리 지금 고3은 20명 있거든? 근데 고3이 말이야. 선생님이 의도한 바는 아닌데 전체가 다 화작이야. 지금 3학년은 선택 과목이 있는 학년이잖아요. 전체가 다 화작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걔네는 문법을 언제만 했다는 뜻인 거야. 1학년 때만. 2학년 때도 문법 하나도 안 해요. 왜냐면 2학년 때는 문학하고 독서하는 학년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3학년 때도 선택 과목이 화작이기 때문에 문법 안 해요. 그러니까 걔네는 1학년 때 내신한 걸로 그냥 땡이에요. 근데 니네는 그렇지 않은 학년이니까. 그치? 그래서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시간 많으니까 복습하시고 내용 암기하신 다음에 밑에 문제 풀어가지고 오세요. 됐죠? 자.